자연재생한의원 조성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화상수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화상수포죠. 이 화상수포는 표피의 이 기저층이 진피층과 분리되면서 그 안에 삼출액이 차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수포가 손바닥에 크게 하나, 손가락, 새끼손가락, 약지, 검지 이렇게 크게 수포가 잡혀 있죠. 물론 수포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화상은 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포가 크면 화상이 조금 더 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포가 생겼을 때 이 수포를 어떻게 처치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화상 의후가 많이 달라집니다. 논문들을 살펴보면 수포 껍질을 벗기는 게 좋다고 주장하는 논문도 있고요. 수포 껍질을 보존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저는 임상을 통해서 관찰한 결과 수포 껍질을 초기에 보존하는 것이 화상 치료와 상처 회복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사진을 보면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을 살펴보시면 화상 뜨거운 물이 쏟아져 가지고 가슴과 목에 화상을 입고 내원한 환자의 사진입니다. 전반적으로 비슷한 범주의 화상이고요. 표지성 이도 화상도 관찰이 되고 조금 심한 이도 화상도 관찰이 됩니다. 이 사진을 잘 보면 수포가 있는 곳이 있고요. 수포가 벗겨진 부위들이 존재합니다. 비슷한 정도의 화상일 텐데 이 수포가 벗겨진 부위, 수포 껍질이 벗겨진 부위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수포 껍질이 벗겨진 부위에는 노란 액화물이 배출이 됩니다. 물론 다른 부위도 액화물이 배출이 되겠죠. 다만 이 수포 껍질이 이 액화물들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진 않는 것이죠. 근데 이 수포 껍질이 벗겨지면 이렇게 노란 삼출물들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 노란 삼출물들은 고름은 아닙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수포 껍질들은 어느 시점에 다 벗겨져야 되는데요. 다 벗겨지고 나면 이런 형태로 화상이 변하게 되죠. 다른 부위들은 괜찮은데 먼저 초기에 수포가 껍질이 벗겨졌던 이 부위들은 노란색의 가피를 형성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화상이 다 낫게 되면 다른 부위보다도 유독 수포 껍질이 벗겨진 부위들은 이렇게 색깔이 좀 변하게 됩니다. 물론 이 화상 자체는 기본적으로 심하지 않는 화상이기 때문에 이 흉터들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케이스의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사진은 마찬가지로 뜨거운 물이 쏟아져서 배와 아랫배에 화상을 입고 내원한 아이의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비슷한 화상인데요. 마찬가지로 위쪽은 조금 가벼운 표지성 이도 화상으로 대략 10일에서 14일 정도 걸리는 화상이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부위들은 심지성 이도 화상이라고 볼 수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은 같은 정도의 화상이라고 할지라도 위쪽은 수포가 보존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라인들이 수포가 벗겨진 부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같이 진행을 했을 때 이 수포가 벗겨진 부위는 어떻게 변할까요? 아래 다음 사진과 같이 수포가 벗겨진 부위들은 하얀색 가피를 형성하게 됩니다. 비슷한 정도의 화상인데도 불구하고 위쪽의 피부들은 깨끗이 났는데 아래쪽에 있는 피부들은 조금 더 흉이 남습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일정 정도 흉이 남게 됩니다. 다시 한번 치료 결과를 보면 추후에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래쪽에는 빨간 색의 흉터가 조금 일부 남게 됩니다. 위쪽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물론 이 흉들도 시간이 더 지나고 꾸준히 흉터 치료를 하게 되면 점점점 좋아져서 이렇게 크게 흉터를 남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화상 초기에 수포를 보존하는 것이 상처 재생에도 유리하고 또한 흉터도 최소한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수포는 도대체 언제 벗겨내는 게 좋을까요? 이 수포 자체는 언젠가는 벗겨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벗겨야 되는데요. 우선 수포가 생기면 침이나 소독된 가위로 이 수포를 살짝 터트려줘서 수포액은 배출시키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커다란 수포가 생기면 통증을 유발합니다. 통증이 생기면 통증을 최소화하면서 치료하는 것들이 환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 수포 껍질을 일부 터트려서 수포액은 배액시키되
수포 껍질은 적절한 시점에 벗기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적절한 시점이라는 게 언제일까요? 그게 3일인지 5일인지 이런 부분들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임상적으로는 이 수포 껍질이 흐물흐물 되었을 때, 이게 대략 4일에서 7일 정도 걸립니다. 또 환자가 느끼기에 손바닥이 화상 부위가 간질간질 가려워요 라고 표현할 때 벗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 이 손에 나타나는 껍질들은 손바닥, 새끼손가락, 약지, 엄지에 나타나 있죠. 이 부위 같은 경우 이건 대략 5일이 지나서 벗겼는데요. 이 수포를 제거하면 그때서야 이제 화상당한 부위가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이 수포 껍질을 제거했을 때 색깔들이 환부 색깔이 붉거나 분홍색이면 상태가 아주 좋은 겁니다. 이런 화상들은 대개 14일이면 깨끗하게 잘 나을 수 있는 범주의 화상입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손바닥은 흉터가 남거나 그런 것들이 없이, 기능장애가 나타나거나 그런 것들이 없이 깨끗하게 잘 나을 수 있습니다. 수포를 보존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일부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 중에 수포 껍질이 다 벗겨져서 내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수록 그 수포 껍질이 벗겨진 부위는 상태가 악화되고 흉이 남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연주생 한의원에서는 가급적, 특히나 수포 초기에 수포액은 배액하되 수포 껍질은 벗기지 않는 것이 화상을 악화시키지 않고 상처 회복을 돕는 방법이라는 견해를 밝힙니다. 그리고 추후에 도대체 수포액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연주생 한의원 조성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